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채널의 모든 영상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보였던 건 블랙홀과 색다른 사고의 실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은 테크놀로지와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블랙홀을 파괴해 보도록 할 건데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깨지지 않는 것을 깨트리기. 지금까지 SF 작품에서는 행성이든 항성이든 천체를 파괴하는 많은 방법들이 고안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행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행성은 아주 안정적이어서 비슷한 크기의 천체와 빠른 속도로 충돌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극복해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지구는 충돌을 이겨낸 경험이 있고 아마 천왕성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천왕성은 이러한 대변동에 의해 넘어져서 지금은 옆으로 기울어진 채로 돌고 있죠. 또한 지구는 충돌의 결과 본체의 일부를 잃었고 그것이 결국 달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행성 모두 이러한 대참사를 거치고도 여전히 수십억 년에 걸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성에 있어서라면 눈에 띌 만한 데미지를 주는 건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항성이나 행성을 파괴하는 건 역시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그건 한순간에 일어나는 대변동이 아니라 수천 년, 때로는 수백만 년에 걸친 복잡한 과정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과정에는 훨씬 더 큰 질량을 가진 다른 천체가 관여하게 될 겁니다. 화려한 충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질량이 큰 쪽의 천체가 조심성 없이 다가온 질량이 작은 천체의 물질을 그 천체가 불안정해져서 소멸해 갈 때까지 시간을 들여 빨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블랙홀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블랙홀은 극히 원시적인 구조를 하고 있거든요.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항성이나 행성 내부에서는 천체가 존속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물리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거칠게 끼어들면 행성이나 항성은 쉽게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블랙홀은 엄청난 질량의 물질이 특이점이라는 한 점으로 압축된 것에 불과합니다. 블랙홀 내부에는 특이점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흡수된 물질이 특이점으로 낙하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과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조차도 블랙홀의 중력장에서 이탈하는 데 필요한 속도가 광속을 넘기 시작하는 공간 영역일 뿐입니다. 행성과 항성은 질량, 반지름, 표면 및 내부 온도, 자기장의 세기 등 많은 매개 변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매개 변수는 지금 예를 든 것 이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한편 블랙홀은 서로 연관된 4개의 매개 변수로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질량, 회전 속도, 전하, 그리고 블랙홀 본체의 크기를 간이적으로 표현하는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로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이른바 무모정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같은 질량을 가진 두 개의 비회전 블랙홀은 서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블랙홀은 그곳에 떨어진 모든 것을 출입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블랙홀의 질량은 증가하고 중력장이 강해집니다. 정의상 중력장은 질량에 대한 정보 이외에는 어떤 정보도 운반할 수 없습니다. 블랙홀이 자기 질량을 웃도는 항성과 충돌할 경우 그 항성을 흡수해서 소화하고 자기 질량을 늘려갑니다. 블랙홀을 중력으로 파괴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애초에 파괴할 것이 없어요. 물질이 사건의 지평선을 이탈하기에 충분한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특이점에서 물질을 끌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더라도 합쳐져서 하나가 될 뿐이에요. 때문에 우주 자체가 천체를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방법은 여기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순수 이론상으로는 광속까지 가속된 소행성으로 폭격하면 행성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이 방법은 블랙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블랙홀은 우리의 포탄을 흡수해서 그것으로 자기 질량을 증가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까요? 구체적으로는 블랙홀을 과충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달된 전하는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팽이를 손으로 돌리면 힘을 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죠. 자, 지금 여기에 음의 전하를 가진 블랙홀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는 거기에 음의 전하를 가진 전자류를 가합니다. 그때 블랙홀의 회전을 밀어주기 위해서 일정한 각도로 전자류를 가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질량보다 더 빨리 전하와 회전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언젠가 사건의 지평선은 파열되고 벗겨져 드러난 특이점이 남을 것입니다. 이 특이점에는 원하는 만큼 접근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니 이를 블랙홀의 파괴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물리 시간에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같은 전하를 가진 물체는 서로 반발하고 전하가 강할수록 그 반발력도 강해집니다. 블랙홀이 한계까지 충전되면 자신을 과충전시키는 전자의 수용을 거부하게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광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학적 모델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러한 시도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블랙홀이 완강히 거부한다고 해도 역시 과도한 먹이를 주는 것은 가능하다는 설이 있는데요. 그러려면 블랙홀이 100% 충전에 도달하기 직전의 타이밍을 예측해 입자류나 과잉한 전하의 물체를 발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블랙홀의 반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많은 과학자들은 이것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가설은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고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절차는 방대한 질량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방대한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태양 몇 개분의 질량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즉, 이러한 실험을 실시하려면 카르다쇼프 척도의 4유형 문명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문명 수준에 도달하려면 앞으로 수십만 년 혹은 수백만 년이 더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요, 블랙홀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결국 붕괴된답니다. 그건 지금 바로 일어나지는 않고요. 그 무렵에는 온갖 항성이 사라지고 우주는 영원한 어둠에 잠겨 몇 조년, 몇백억 년이라는 셀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일 겁니다. 하지만 호킹 복사는 그 무렵에는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호킹 복사에 의해 특이점은 질량을 잃고 증발합니다. 즉, 특이점을 덮고 있는 사건의 지평선도 상실되는 것이죠. 우주 검열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미 눈치채셨듯이 블랙홀을 자연 파괴 이외의 방법으로 파괴하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매우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볼 가치가 있을까요? 블랙홀을 인공적으로 파괴하면 이른바 벌거벗은 특이점이 드러납니다. 특이점의 문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물리 법칙에 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블랙홀 내부에서는 시공이 크게 왜곡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간 자체가 시간의 특성을 얻게 됩니다. 시간을 되돌리거나 멈추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특이점을 향해 낙하하는 것을 멈추거나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블랙홀로 떨어지는 관측자에게 특이점은 전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블랙홀 주변의 특수한 조건을 없앤다는 건 시간을 역행시키는 것과 거의 동일하고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죠. 블랙홀의 외곽을 파괴하고 특이점을 노출시키면 대체 어떤 물리적 영향이 생길지 상상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순수하게 이론상으로는 엄청난 폭발의 발생이나 새로운 성운의 형성부터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을 한순간에 퍼플캣으로 변신시키는 것까지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답니다. 단, 호킹 복사에 의한 블랙홀의 증발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증발로 인해 블랙홀이 파괴될 즈음에는 특이점 자체가 소멸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주가 특이점을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 숨기고 있는 상황을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검열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정치적 검열이나 기타 검열들은 모두 과학과 문화의 발전을 지연시키고 우리에게는 장애가 되는데요. 하지만 우주의 검열은 아무래도 필수 불가결한 것 같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으로 많은 자원을 소비하게 되고 더불어 우주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대변동을 일으킬 정도라면 모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서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